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프리 필름의 홍장관 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건설 장비의 현황 그리고 역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직접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찾아왔고요. 옆에 지금 강성인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강성인입니다. 먼저 여쭤볼 내용은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건설기계가 이제 등록이 시작이 됐던데, 이때 보면은 불도저가 제일 많은 그 장비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건설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네. 1950년대 네.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 장비들을 우리한테 기증하면서 그게 시작됐다고 보면 될 텐데, 네네.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대부분이 불도저가 주였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이제 건설 장비들은 사실상 이제 미군에서 사용하던 건설 장비들이 좀 대다수였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좀 등록 현황을 보면 갑자기 이제 지게차하고 굴착기가 70년대 들어서 등록이 막 시작됐는데, 그때는 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지게차가 생산된 게 아마 68년도에 생산을 했고, 굴착기는 75년도에 생산이 돼서 두 기종이 등록은 76년도에 최초 등록되는 걸 기록이 나타나죠. 근데 그 당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68년도 생산 시작했으니까 뭐 69년도부터 등록 자료가 나와야 될 텐데, 제도적으로 등록을 강제하기 시작한 게 76년이라서 아마 그때부터 등록이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게차 등록 대수가 굴착기보다 많죠. 그래서 불도저에서 갑자기 이제 지게차로 역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또 굴착기가 활발하게 좀 등록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80년대 중반으로 됐을 텐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특수라든가 신도시 건설, 대형 SOC 사업, 지하철 공사 등 대형 정부 주도의 SOC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SOC 사업에는 반드시 굴착기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당연히 국내 굴착기 등록 대수가 지게차를 추월했죠. 요즘에는 사실 이제 지게차가 훨씬 많던데, 이렇게 또 지게차가 갑자기 좀 특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된 원인이 좀 있을까요? 요즘은 아닌 것 같고요. 한 2000년도 중반부터 그렇게 된 걸로 같아요. SOC 사업이 이런 것들이 부재한 관계로 굴착기 등록 대수가 좀 정체돼 있었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 국제무역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다 보니까 대형 물류 창고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게차가 굴착기를 상당히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뭐 건설기계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진실이 뭘까요? 사실은 건설기계라는 거는 건설 현장에 쓰면 건설기계잖아요. 그렇죠. 미군이 주고 간 중장비들을 국가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기관리법을 만들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를 거기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26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사업커렌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27종이 됐는데요. 거기에 정한 것만 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 지게차도 우리나라는 건설기계로 거기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게차는 물류 현장이나 이런데 그런 쪽으로 봐서 주로 산업 차량 뭐 이런 형태로 대부분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법으로 사실상 이제 지게차를 건설기계로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글로벌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신 거고,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게차는 이제 산업 차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었겠네요. 아마 그 기업에서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물류 얘기를 또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다 보면은 그 수출 품목으로서 국가대표급 이제 수출 품목으로서 건설기계가 이제 효자 산업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PR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실제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기계가 일반 기계 산업의 주력 업종입니다. 네네. 대표하는 기계고요. 그래서 일반 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요. 네. 2023년도에 72억 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 기계에서 한 13%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지를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6,500억 불인가 수출한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거기에 72억 불 하게 되면 한 1.2에서 1.3% 정도 차지하는 엄청난 산업이죠. 네. 게다가 저희 산업은 밸류체인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서 무역수지 흑자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무역수지 흑자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강국인데 네. 그 중에서 거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 품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기계. 예. 12년 이후에 중국 시장이 저희 비중을 많이 낮추면서 미국하고 유럽 시장하고 선진 시장으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진국이 되면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 이머징 마켓 같은 데는 이제 브랜드가 이제 알려진 상태가 그렇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이 향후에도 더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크게 더 기여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10월 말에 10월 네. 24일부터 27일까지 그 킨텍스에서 네. 그 한국 국제 건설기계 산업 대전인가요? 네. 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인데요. 네. 아마 참가사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최고의 참가사들 유치했고요. 특히 최초로 해외 국가관도 유치를 했습니다. 이태리관, 중국관도 유치했고요. 이번에는 또 수요자들 대상으로 해서 경품, 우리 HD 현대 인프라포, HD 현대 건설기계에서 1.7톤급 미니 굴착기 각각 한 대씩. 미니어처죠, 미니어처. 장난감. 아닙니다. 진짜. 예. 진짜 건설기계를 확실합니까? 네, 경품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일반 참관객은 대상에서 안 되고요. 일반인은 안 되고. 수요자들, 그러니까 조종사 면허증을 갖고 있거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을 해주시면 응모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뭐 각종 어태치먼트 이런 거 매일 경품 단체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친환경 건설기계들 신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친환경 건설기계로 실내에서 시연 행사를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상당히 흥미있는 전시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특별히 저희 또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에서 이번 한국 국제 건설기계전에 RC 그 건설 장비 시연을 또 저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들었습니다. 아마 요 코너가 제 생각에는 로버월드까지 하면은 사실상 어린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코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건설기계 산업 홍보하는데 어린 친구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커가면서 우리 건설기계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그 건설기계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변천돼 왔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강성인 상무님 모시고 잠깐 들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협회에 제가 또 찾아와서 직접 한번 또 여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